그러면 2023년도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2차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세미나의 대주제는 메타버스 진화를 위한 다음 스텝로 저희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미나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캐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캐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주요한 저희들이 이제 전체 현재 저희가 이제 5개 이제 분과 맞죠? 5개 분과 맞죠? 예, 그래서 6개 분과나요? 또 제가 좀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장님들이 지금 6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세미나는 어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승민 교수님이 담당하는 법제도 분과 그리고 한동숙 김정수 교수님 담당하고 있는 뭐 생태계 분과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이제 진화를 해서 다음 스텝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에 이제 상생분과에서 김혜영 교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만 진행을 했었고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정책분과를 저희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분과에서는 이제 2분의 저희가 발표자 그리고 2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이파의 김민석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과기부에 나이파에 있어서 과기부의 실행기관이 나이파입니다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김민석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대단히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만 류인수 본부장님, 그러니까 딥픽셀의 류인수 본부장을 모셔서 특히 이제 AR,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서 AR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적으로 아직은 충분한 그 뭐랄까 성과라고 할까요? 또는 AR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지가 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AR 이제 뭐 주얼리 등등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 2분을 모셨습니다만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이제 최동진 본부장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우리나라 이제 메타버스 민간 측의 핵심 이제 센터입니다만 거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최동진 본부장님께서 이제 김민석 본부장님의 발표에 대한 이제 코멘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영숙 교수님, 건국대학교 김영숙 교수님이십니다만 김영숙 교수님은 실감 미디어 이제 공유대학 융합 이름이 뭐였죠? 혁신융합. 이름 자꾸 바뀌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공유대학이었는데 네. 그래도 사업단장 이름도 까먹고 이러면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래서 혁신융합대학 이름 정정하겠습니다. 혁신융합대학의 이제 부단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대학원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대학원의 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정말 바쁘시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4분 모시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분 오늘 발표 순서는 김민석 본부장님, 류인석 본부장님 2분이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시고 최동진 본부장님, 김영숙 교수님, 김영숙 단장님 2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시는 일반 그 참석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유튜브의 댓글창에 이름이 아니죠.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산업본부장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확정된 상태였으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이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의 규모나 또 어떤 많은 기획이나 전략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지금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챌린지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이
한 3년 전부터는 굉장히 붐을 이뤘다가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잃고 있는데 그 좀 재미있는 것이 이제 코비드가 정점을 찍었을 때 제일 많은 관심과 주가와 이런 거품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시즌에 굉장히 큰 이슈와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몇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좋지 않은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가 저로서는 조금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그런 또 환경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메타버스 골드러시라는 단어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큰 꿈에 빠져 있다가 4월 달에 이제 위정현 교수님 메타버스 환상이냐? 그러니까 메타버스 좀 냉정하게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진정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제도나 법으로 우리가 사회 시스템으로 어떻게 안 끌어갈 거냐. 그 당시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난 거냐라고 보는 관점이 올해 연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의지하고 많이 의지를 하고 기대를 했던 부분은 맥킨지의 보고서나 다른 많은 보고서들이 그래도 투자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보시면은 20년까지 투자됐던 돈의 2배 이상이 21년도 상반기에만 투자가 됐었다. 그래서 이 돈들은 어딘가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른다.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메타도 발표했듯이 중지하지 않았다.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형태가 5년 전에 인공지능이 투자했던 그 형태를 그대로 밟아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저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략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일단 팬데믹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불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들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경기의 불황이 전쟁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불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메타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슈로서는 챗GPT라는 강적을 만나서 모든 이슈와 투자 여건이나 정부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다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끝났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다 끝났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1년에 발표했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때는 없었던 그런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가장 큰 형태가 이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산업용 메타버스라는 계층을 정의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용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IT나 노키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기업용 메타버스 또는 상업용 메타버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커머셜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을 이걸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 현장 또는 그 다음에 아웃도어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이나 사무 공간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 다 포함해서 어떤 개인들이 여가나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용 메타버스에서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 나간다 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 메타버스와 그 소비자 메타버스 영역에는 메타가 퀘스트와 퀘스트 프로를 가지고 영역을 넓게 나가고 있고요. 뭐 애플은 모르겠습니다. 제품은 뭐 발표는 했지만 아직 출시가 된 게 아니라서 뭐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냥 말하던 그 메타버스가 세분화돼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이제 뭐 작년인가 메타버스가 이겼던 of the metaverse. Tech giants betting big on the metaverse. The metaverse. The metaverse. What actually is the metaverse? The metaverse. If you make anything or you move anything, you create a carbon footprint. If we can simulate that infinitely in the cloud, we can make and distribute that product more effectively, efficiently, and sustainably. There's water being used in almost every industrial process. And industries, we need 100% more in the next 10 years. But with technology, we can further economic growth as well as managing our natural resources. Digital models out of our factories has been unbelievably useful in the current environment to interrogate our supply chain, to reconfigure lines, shift patterns of production, and to do our planning and our modeling.開発から設計ないしは試験までの全ての工程っていうものを仮想環境上で実行できます。We are working really hard connecting all these bakeries, production lines, our logistics, transportation to provide visibility, traceability, and to be more efficient in the use of water, energy, from waste on every bakery. 자, 이 영상에서 보면은 그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단순한 공장이나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자동차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물류, 그 다음에 무슨 빵의 운송, 뭐 배송, 다양한 분야에 적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거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공정 관리나 협업 관리를 하는 다이나믹 365 같은 툴, 그 다음에 팀즈, 홀로렌즈, 메쉬,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까지 다 합쳐보면 생산 라인에 적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규모는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넘어지지? 두 번째는 이제 메타의 메타버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그것의 한계를 잘 나타낸 그냥 기자가 24시간 동안 호텔에 들어가서 오큘러스를 쓰고 생활해본 영상입니다. 좀 기니까 좀 줄여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아이고, 또 잠시만요.
Welcome to Beat Saber. Now cut the cubes in the arrow direction and match the color. That was too soon. 호텔에 들어가서 Wrong direction. 일단은 놀기 시작한 겁니다. She's very mean. I started with games like Beat Saber, since right now they're the most popular use of VR. And while many games allow you to play with others, I had no real friends to play Beat Saber with that evening. So I decided to go elsewhere for some social interaction. AltSpace VR, an app that allows you to hang out with other avatars in virtual venues. Okay, I'm gonna customize my avatar for a night out. I guess in the metaverse, I could have short hair. I wasn't exactly prepared for what would happen next. As soon as I was in the public area, I started hearing people talk and chat, and apparently there are no masks in the metaverse. I was dropped into an area with lots of trippy little Lego-looking people, and I attempted to interview them. Oh, wow. I wanna learn what you guys do in here. Pretty much everything that you do in the real world. I knew I had really made friends forever when they asked me to go to a comedy club by clicking on this portal thing. The club was so obviously fake, but my presence in it and the presence of all these other people felt really real. Do you guys have wine? Yeah, of course. Wine, everything you want, just imagine. I even felt awkward when the comedian hit on my avatar. Girl, I'm trying to find out your name, but I'm trying to be subtle. I spent a good amount of time in AltSpace and came away thinking it's like an AOL chat room, evolved, which I'm not sure is a good or a bad thing. I highly recommend meditation apps like Guided Meditation or Trip. It's oddly relaxing and peaceful. And I could lie to you and tell you I slept with the headset on the whole night, but we have this proof. I woke up feeling refreshed. I pulled up some morning reading in my web browser. Google News over here, the Wall Street Journal website over here, and Instagram over here on the right. And had breakfast at the foot of Machu Picchu with a llama in the National Geographic app. This animal has legs in the metaverse. My animals get 4 legs in the metaverse, and we get 0. And then I had a pretty fun and intense workout. Welcome to Supernatural. Get ready for your first flow workout. There are various types of workouts you can do in Supernatural, which involve everything from doing lunges to using controllers to hit targets. Yeah, the metaverse is great. I got so into it, I actually lost track of time. I have a meeting in Spatial in 1 minute. I need to change crap. Yes, meetings in the metaverse are a thing. Hi Erin, I'm Joanna. Nice to meet you. Hi. Thanks for coming. The idea is that instead of Zoom, you chat as avatars. My first meeting was in an app called Spatial, and of course it required a different avatar. Yes, that's my actual face on a floating torso. I met up with the co-founder of Spatial, Anand Arpawala, in an NFT art gallery with works from Ken Kelleher, aka Anchorball, on display. This is a great stop because it turns out I'm in an NFT art gallery, which sounds like the metaverse to me. Heck yeah, I mean, you can't get more metaversey than a, pixelated dog or these crazy heads and stuff with these beautiful sculptures. We also went to a campfire where I asked him about the lack of legs. Right, the headset tracks your head and your hands, and so we can make it do realistic stuff. What are my legs supposed to do? We can't actually detect the signal from your legs. Legs are coming soon. I quickly had to jump from that meeting to another meeting as another avatar in Horizon Workrooms, an app made by Meta, formerly known as Facebook. Oh, I see. So it's kind of like you gotta really put it on the board. You can even invite people from the Realverse who happen to be on their webcams. But again, there was this real feeling of presence in the room. I felt like I was actually sitting across from my editor, Wilson, in this meeting. It's like in Ghostbusters. I'm a full torso apparition. You don't need legs? Oh no, Joanna's looking under the table. That's so scary. Yes, meeting Metaverse is fun, if you don't do it for 4 hours on end. That was so much fun. Avatar meetings. My eyes hurt and my head hurts. So what did I learn from this adventure, other than I'd never recommend you do this? Well, a few things. It's clear why big tech companies are fighting over this. There's an opportunity to build the underlying platform here.
One avatar with legs, living across games, workout apps, meetings, and more. Meta's Megan Fitzgerald told me as much. The metaverse is not going to be built by one company. That there are other companies, organizations, creators that maybe will use our avatars and allow people to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while still feeling like themselves. Then there's the privacy tools and moderation. It's going to be insane, judging from my brief comedy club experience. And then headsets will need to be smaller and more comfortable and run for longer on a charge. Thank you guys, my headset's gonna die in 5 minutes. So yes, it's certainly the early days of the metaverse. But lock yourself in a room like this, and you can really see the potential.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메타에서 얘기하는 것의 조금 가장 큰 차이점은 메타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퀘스트 프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게 메타버스인가 디지털 트윈인가 뭐지 시뮬레이션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의 정의들을 각자의 서비스의 형태로 보여주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타버스는 로블록스의 메타버스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그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제페토도 또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입니다. 로블록스와는 좀 다르고 조금 더 플랫폼 중심의 창작자의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간 소셜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형태의 좀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수수료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94년부터 23년까지의 그 FIFA 시리즈들을 좀 봤어요. 동영상이 좀 길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형태가 94년의 FIFA고요. 이 형태가 그냥 딱 봐도 호날두죠. 이건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발전된 형태의 것들을 보면 엔진이나 그래픽이나 관련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서 이거는 메타버스에서 지금 논할 단계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 있는 최신 엔진 기술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 싶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기니까 두 개 같이 보실까요? So take 13. So last year, we added several new features to the engine to support full. 오른쪽은 이번에 이제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이렇게 쉽게 세상을 그냥 만들어내거나 구현해낼 수 있는 정도의 단계, 그렇지만 너무 사실적인 단계까지 오는 세상이 왔다. 그냥 다 쉽다. 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I see through your lies. I will show them how to see as I do. I will not appease your gods. I will destroy them. 저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쪽에서 새로 나온 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세상을 밀어내고 바꿔내고 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진 세상이라서 이제는 뭐 굳이 이런 것들을 GPT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Everything updates to accommodate that change. So 그러면 뭐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메타버스는 언제쯤 올 거냐라고 했을 때 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먼저 올 거냐, 하나는 언제쯤 메타버스가 올 거냐. 일단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은 맥킨지는 에너지나 자원 쪽, 그 다음에 하이테크,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이 산업계를 리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투어리즘은 그거보다는 약간 시장을 빨리 선도하지 못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한 5년 정도 후면은 내가 이걸 사용할 의향이 있다. 또 기업들도 한 5년 정도 후면은 내가 이걸 도입할 의향이 있다. 또 CEO들도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후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충 한 5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게 벌써 22년에 나온 보고서니까 내년 정도에는 이런 자원이나 하이테크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먼저 열리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G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셜 메타버스나 홀로그래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도 뭐 워크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클래스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보다는 업무나 산업용에 들어가는, 특히 이쪽에서는 업무용에 필요한 메타버스들이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빨리 현재 상황에서는 VR 게임이나 뭐 VR, MR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나 세일즈 미팅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가볍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들은 뭐 이미 다들 잘 아시고 애플도 발표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애플이 그 이후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AR 형태의 광학 투과 방식의 글라스, 그 코드명 N41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태로 출시하게 될 건지 이제 관심사가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와서 시장에 파급력을 줄 것인지, 또 애플과 함께 경쟁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 메타가 보여주는 그 메타버스, 메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를 어떻게 플랫폼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웹 3.0 시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뭐 유심히 봐야 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홀로렌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냥 이거는 광학 방식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홀로렌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을 가볍고 더 배터리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관련된 엣지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클라우드 기술과 함께 같이, 그다음에 AI 반도체 기술이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메타버스 하나의 그 서비스군에서 뭔가 이 촉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계속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도 한 내후년 정도면 이것의 산업용 메타버스는 가시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 앱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들은 어느 정도 나왔고 사람들이 이게 손에 익었을 때 디바이스의 보급이 일어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산업이 커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기업, 여기서 플랫폼 지금 세상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업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블록체인과 웹 3.0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기업이든 플랫폼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처럼 이런 우리가 꼭 쓰게 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뭔가 그게 촉발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앱 생태계를 디바이스로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애플이 제일 유리한 형태로 먼저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옴니버스를 BMW 공장에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들을 잘 아셔서 뭐 많이 보여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BMW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With NVIDIA Omniverse and AI, we set up new factories faster and produce more efficiently than ever. This results in significant savings for us. It all starts with planning, a complex process in which we need to connect many tools, datasets, and specialists around the world. Traditionally, we are limited since data is managed separately in a variety of systems and tools. Today, we've changed all that. We are developing custom Omniverse applications to connect our existing tools, know-how, and teams all in a unified view. Omniverse is cloud native and cloud agnostic, enabling teams to collaborate across our virtual factories from everywhere. I'm about to join a virtual planning session for Debrecen in Hungary, our new EV factory opening in 2025. Let's jump in. Milan is joining. Hello everyone. Hi Milan, great to see you. We're in the middle of an optimization loop for the body shop. Would you like to see? Thanks, I'm highly interested. And I'd like to invite a friend. Sure. Hey Milan, good to see you. Jensen, welcome to our virtual planning session. It's great to be here. What are we looking at? This is our global planning team who are working on a robot cell in Debrecen's digital twin. Matthias, tell us what's happening. So we've just learned the production concept requires some changes. We are now reconfiguring the layout to add a new robot into the cell. Okay, but if we add a new robot on the logistics side, we need to move our storage container. All right, let's get this new robot in. That's perfect. But let's double check. Can we run the cell? Excellent. Milan, this is just incredible. Virtual factory integration is essential for every industry. I'm so proud to see what our teams did together. Congratulations. We are working globally to optimize locally. After planning, operations is king. And we've already started. To celebrate the launch of our virtual plant, 뭐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시면 그 요즘에 예전처럼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 현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계속 제품을 하나씩 조립하는 그 생산 라인이 아니라, 지금은 저런 지그들을 배치하고 그 지그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생산 공정이나 그다음에 품질이나 자원을, 그러니까 재료를 절약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장이고, 그건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는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와 유사한 동일한 모델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저희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실정을 마쳤고요. 그래서 해외 공장에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장이나 제조 공장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퀘스트 프로가 나왔을 때 이걸 자기 사무 공간에서 활용하는 그 유튜버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작은 공간에서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일을 이제 하거나 뭐 Computer shows 하는 up 거죠. right there, and I'm just going to pinch to select it. And there you go. You see my monitor.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보여줬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Digital monitor. So I'll click that plus sign. I have a monitor there now, and then I'll click that one, and now I have 3 monitors that are encapsulating me, that are living right on here because I just have this one laptop screen, which is the one in the middle. Now, in order to rearrange these, I can do a couple things. First, from this menu, I can pinch and hold these and swap them in and out. So now that screen's over here. I've got the new screen in the middle. I'm gonna put this one back in the center. And then I'm gonna close this, just be working at my computer. And then I can even, if I wanna go to this monitor and have this be in the center, I just go over here, tap pinch, and now this is moved to the center, and my other screens are over here. The Quest can track and display your keyboard in VR. There's a list of supported keyboards, and I happen to own the Logitech MX keys. And I can literally lift it up, and it comes up with me. This feels like the actual keyboard and looks just like it. I can place it down, and when I go to type on it, you see what happens? My hands go from this cartoon avatar, and then they start actually showing my real fingers. And then, as you can see, it kind of goes from digital keyboard to a real keyboard. And this is very, very easy to type on and feels very natural. When it comes to the mouse, it's already connected to the laptop, and I don't get like an actual representation of it, but that's okay because I see the keyboard and I know that my mouse is over here, and I pretty naturally just go right to it. To the right of my desk are a couple buttons. The I is for pass-through. When I tap on it, I can see my keyboard and mouse in the physical space. Personally, I prefer to work with the virtual keyboard on because it's much easier to see and extremely accurate. The button with the pen allows you to use your desk as a drawing board. Currently, you can't save any drawings, or at least I couldn't find the option to. From the Home tab, you can create workrooms and adjust your personal space. From the Today tab, you'll see meetings set in workrooms. You can also create a new one. And the Rooms tab lists out all the rooms you have access to. We'll visit a workroom in just a bit. On the Personal tab, you can switch to different environments. The current environment I'm on is like a log cabin office. If I turn around, there's a fireplace, we've got some wood over there, beautiful outside, and I can change this. So I'm gonna go to the Home button, go to Personal Office, and here I have a few options. So I'm in the cabin, I can go to a lobby that's bright, that's this like, just void. We got a lamp, and then I can also go to a similar lobby but in the dark. You got the Aurora Borealis over there, beautiful, some mountains, and then I can also go to pass-through. So now you can see my actual environment. There's the mic, got the lights. Rich is shooting behind this screen, can't see him right now, and you can see the actual room I'm in. Look around, I'm in the actual set. My Quest Pro sessions have lasted over an hour, and the headset still feels comfortable even after long periods of time. Having my peripheral view on either side of the glasses, combined with the pass-through, makes what I'm seeing feel even more real. But there are some noticeable limitations that get in the way. There's my desk, and I've got these 3 screens that are completely surrounding me. Unfortunately, I can't really control the screens from back here. I have to get closer. And as soon as I'm closer, I can hold down on there, bring this screen here, and move these screens. 뭐 이거는 버그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 30분, 한 40분 정도 근무를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카페에서 잠깐 일을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을 정도, 또 디바이스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고 똘똘해지면은 업무용으로는 충분히 메타버스 공간이 활용될 수 있겠다. 이 뒤에 보면은 뭐 또 그 호라이즌 워크룸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이 없습니다. 아직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버추얼 월드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라이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듯하게 뭔가 쇼핑을 한다든가 뭔가 영화를 본다든가 뭐 콘서트를 보는 영상은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까 이 메타버스가 세 가지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형태에 맞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책 방향이 각기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 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채워주거나 뭔가 그 플랫폼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또 그 청년층의 일자리, 꼭 청년층의 일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우리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노년층의 일자리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그 커머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맥북 안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파이널 컷 프로나 뭐 이런 미디 음악 장비, 음악 어플리케이션들을 현장에서 비전 프로를 갖고 쓰지 못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발표한 그 비전 프로의 모양대로라고 하면 맥북을 그대로 미러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파이널 컷 프로나 전문가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초기에 다소 완성되어 있지 않겠지만, 다소 어설프겠지만 비전 프로용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앱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생태계를 또 카카오톡처럼 선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빅테크나 정부는 이와 관련돼서 수많은 제도적인 충돌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재권, 뭐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것들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를 다 대비해서 제도와 법, 그리고 그 국가의 인프라나 그다음에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픽셀의 류인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가상 피팅 사업으로 살펴본 AR의 산업적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제 먼저 간단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쭉 그 소프트웨어 산업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일을 종사해 왔고요. 개발 쪽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영업 마케팅을 계속 이제 쪽에 이제 종사를 해왔고, 2011년부터 이제 가상 피팅 그리고 3D 휴먼 아바타 관련한 이제 국내 비즈니스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 피팅의 대상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수행했던 부분은 이제 의상 이제 옷이죠. 옷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상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피부 스킨 어널리시스 하는 이제 스킨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얼리하고 패션 소품 쪽에 가상 피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AR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제가 AR의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강현실 기반 이제 가상 피팅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됨으로써 좀 더 정교한 가상 피팅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3D 컴퓨터 그래픽스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망라가 돼서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증강현실 가상 피팅이라는 보통 이제 버추얼 피팅, 버추얼 트라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버추얼이라는 게 이제 버추얼과 액추얼이 서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액추얼은 어떤 피지컬한 어떤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쇼핑 경험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가상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실제 비대면에서 또 원격에서 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가상에서 피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것들이 이제 AR로 할 거냐, 또 VR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가상 경험을 할 거냐,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컴퓨터 비전 기술, 뭐 머신러닝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등이 이제 망라가 돼서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보통 표준적으로 이제 AR 베이스드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업계 사람들이 이제 그 가상 피팅은 이제 VTO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션, 뷰티, 뭐 주얼리, 안경 산업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가상 피팅 사업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가상 피팅의 효용이 뭔가, 이게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효용이 있어야만 이제 실제 업계에서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그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상 피팅을 적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실물이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소량을 생산해서 재고가 금방금방 이제 바닥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뭐 MZ 세대들 그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이제 뭐 어떤 굉장히 그 레어한 뭐 신발이다 출시됐다, 또는 뭐 정말 갖고 싶은 한정판 상품이 출시됐을 때 굉장히 금방 매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재고 소진이 있을 경우에 가상의 상황에서는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될 염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효용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매장 공간이 한계가 있을 경우에 이제 뭐 매장 공간을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 둘 수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그 확대하기 위해서, 매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의 상품은 굉장히 이제 매장에 놓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제 또 함부로 이렇게 시착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걸 차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그 유리 케이스에 그냥 넣어놓고 보기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가의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됐고요. 또는 이제 어떤 맞춤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개인의 맞춤은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어떤 프리뷰의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맞춤 양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뭐 가봉하고 뭐 어쩌고 맞추고 끝나야만이 나오는데, 미리서 이제 봐야 내가 살 수 있다. 이제 그냥 무작정 지를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효용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박물관이나 어떤 교육적인 전시나 뭐 이런 곳, 또 뭐 에서 이제 고증이나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나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용도로 이제 가상 피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부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뭐 해외 이제 전시회 상담을 갔어요. 근데 굉장히 무겁거나 고가이거나 가지고 캐리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세일즈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효용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실물이 없는 상황뿐만 아니더라도 실제 매장에 이제 스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체험을 일단 많이 하게 함으로써 그 컨버전 레이트를 높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눈길을 한번 사로잡고 이거를 한번 그 착용을 해보십시오. 라는 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상 피팅 메뉴를 달아가지고 이제 관심도를 고취하고 체험을 유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전환율을 높여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제 그러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매출 증대나 그 인지도 증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사실 매출에 증가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가상 피팅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 가상 피팅 때문에 뭐 관심 그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요인으로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정량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요즘 추세가 이렇게 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상 피팅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은 이제 패션, 크게 패션, 뷰티, 그리고 주얼리 시장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패션 시장이 한 2조 달러, 그리고 뷰티 5천억 달러, 그리고 주얼리 3천억 달러 해서 전체 한 2조 8천억 달러, 한화로 약 3,73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당연히 이제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시장이고, 이제 하지만 이제 가상 피팅 자체 시장 규모로는 이제 한 11조 원, 한 76억 달러, 2024년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24년까지는 연평균 21%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증강현실 기반 가상 피팅은 특별히 이제 어떤 대상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의 몸 위에 이제 가상의 제품을 올려서 이제 증강시켜서 그 미리서 이제 피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체 부위마다 각각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풀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이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헤어에 대한 염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피부의 상태를 정보로 이제 그 실제 자기 얼굴 위에 증강시켜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성형 결과, 비포 애프터 예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귀걸이, 그다음에 안경, 선글라스, 렌즈, 피어싱, 목걸이, 타투,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 객체를 인식하고 얼굴의 이제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그 위에 가상의 이러한 아이템들을 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지, 팔찌, 시계, 그리고 네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양말, 뭐 발찌, 뭐 이런 거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크게 뭐 가치 사슬이랄까, 밸류 체인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 회사, 여기서 이제 그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안경이라는 아이템도 나올 수도 있고, 옷이나 뭐 주얼리나 이런 이제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디자인과 제조가 이제 그 개입이 되는 이제 이 영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제품 아이템들에 대한 그 3D 모델링 파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 3D 모델링 파일이 나와야 그거를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제 가상 피팅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의상 같은 경우는 유명한 뭐 CAD 프로그램 있죠. 유카 CAD 많이 쓰신 유카 CAD도 있고, 또 3D로 이제 의상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 우리나라의 이제 클로라는 회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든지 클로 3D라든지 이런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3D 의상을 만드는 그런 이제 사이드가 되겠고요. 3D 의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여서 지금 이제 게임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D 디지털 에셋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유통과 판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매장, 뭐 모바일 커머스, 뭐 라이브 커머스, 뭐 TV 홈쇼핑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가상 피팅이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이제 소비자들,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하는 이제 그런 산업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피팅을 활용해서 뭐 오프라인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연다든지 뭐 그 온라인 상에서 한 가상 피팅을 뭐 SNS로 쉐어해서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또 크게 존재합니다. 네, 가상 피팅에서 이제 패션 쪽의 그 사례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제 키넥트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컨셉 영상이고요. 실제 그들이 이걸 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들고 와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셉 영상이라는 거.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가상 피팅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 유사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UI UX로 이제 실제 이제 그 의상에 대한 가상 피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how me skirts. Show me blue. Yes. 네, 거의 10년 전 영상인데요. 뭐 그래도 지금도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제가 근무했었던 이제 예전에 그 에펙스 기어라는 국내 회사인데요. 이제 가상 피팅 미러를 이제 최초로 상업화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사업본부장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거보다 더 진보된 형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었던, 그래도 완성도 있게 만들었던 가상 피팅 미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이런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하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매장에서 피팅한 결과를 이제 내 폰으로 폰에서 이제 매장을 벗어나더라도 계속 그 내 영상에 이제 피팅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장점을 살려서 이제 했던 거고요. 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지 이제 좀 그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카메라가 동작 인식 카메라다 보니까 옷을 선택할 때 뭐 영상에서 보면은 뭐 몇 벌 선택하지만 이게 엄청 팔이 아파요, 이게 사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뭐 팔을 벌려서 뭐 신체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굉장히 약간 그 사용자들한테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번거롭게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투를 이렇게 큰 걸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야만 또 친책전이 가능. 벗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여자들 입고 있는데 와서 이거 하면 이거 벗으세요 일단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거부감이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UI UX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제 이 키넥트 카메라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한계인데,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기술이 이제 나와서 굉장히 이제 어떤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로 발전을 하면 이제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많이 이제 가상 피팅, 그 증강현실 기반 그 가상 피팅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기 얼굴을 이제 비춰서 그 실제 자기 얼굴 위에 이제 가상의 이제 화장품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돼서 내가 화장을 직접 안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피팅이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선구적으로 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벌써 이제 메이크업 지니어스라는 이제 솔루션으로 그 화장품 가상 피팅 시작을 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확 띌 수 있는 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눈에 띌 수 있는 색조 화장품 위주로 했었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기술력으로 앞서 있었던 모디페이스라는 이제 회사를 그 가상 메이크업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증강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 또 이제 가상 메이크업을 하긴 하지만 로레알처럼 진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드문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품 쪽도 굉장히 시장이 크고 이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얼리 쪽인데요. 이제 주얼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주얼리는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효용에 있어서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착용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딱 맞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효용을 가진 시장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디픽셀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주얼리 쪽에 특화돼서 이제 가상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귀걸이죠, 요거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 부위를 인식하고 이제 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굴의 움직임, 귀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그 아이템이 계속 따라가죠. 움직여도 계속 따라가죠. 예. 그런 이제 피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경우 지금 반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손은 되게 힘듭니다. 이게 이제 손을 인식하고 거기에 이제 착용하는 건 되게 힘들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예, 반지. 뭐 안경 이런 건 되게 흔하고요. 근데 이제 반지 쪽은 좀 손마디 이런 부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지를 하고 있고, 시계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움직여도 계속 따라다니는, 예. 시계도 이제 요즘 뭐 하도 고가 시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손 같은 경우 팔찌, 예, 팔찌도 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네 가지는 이제 3D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착용하는 그 귀걸이, 뭐 반지, 시계, 뭐 팔찌 이런 것들이 그 3D로 이제 그 제품들이 3D로 구현이 돼서 그 3D 파일, 3D 이제 모델링 파일로 구현이 돼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체 부위를 움직여도 걔가 입체적으로 따라가죠. 근데 이제 그에 반면 이제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2D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정적인 사진 위에
귀걸이를 선택하면 이제 이렇게 피팅이 되는 정적인 그냥 뭐 인형 옷 맞추기 게임 같은 뭐 그런 형태. 이게 뭐 가상 피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상 피팅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싸고 간편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더 이게 각광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로 이제 아이웨어, 안경, 선글라스. 국내 이제 라운지라는 그 이스트소프트에 관계된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태블릿을 설치하고 그 수많은 이제 안경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안경을 안 써서 모르지만 안경 쓴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다 써보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모든 스큐를 이제 이 태블릿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시착을 해보는 건데요. 뭐 라운지 같은 경우에 이 가상 피팅을 도입해서 뭐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라운지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제 안경 프랜차이즈도 직접 하면서 이 가상 피팅을 적용해서 이제 차별화해가지고 이제 다른 안경 브랜드와 좀 차별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회사죠, 와비파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안경의 프레임, 알 말고 이 태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면 안경은 좀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체 부위는 손에 뭐 반지는 이 손이든 저 손이든 뭐 사실 이제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경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에 어울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은 내가 가상 피팅, 증강현실 기반 가상 피팅을 이용해서 피팅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좋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가상 피팅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구찌 같은 경우에 이제 스냅챗에 이제 보통 필터라고 하죠. 스노우 같은 데 보면 뭐 갑자기 토끼를 뭐 얼굴 위에 이렇게 달아준다든지 뭐 재밌게 뭐 어떤 뭐 눈이 막 뭐 왕방울만하게 변한다든지 그런 이제 필터라고 하는데, 앱에서 이제 그런 필터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많은데요. 스냅챗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맨발을 이렇게 비추면 이제 거기에 구찌 신발이 이렇게 입혀집니다. 지금 옆에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발은 지금 진짜 신발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지금 양말만 신고 있는데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신발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 발을 비추면 그 핸드폰 스크린상에 이렇게 가상으로 신발을 갈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고 마음에 들면 이제 클릭하면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의 이제 가상 피팅을 하고 있고, 신발도 좀 어려워서 이제 이것도 국내에서는 저희 딥픽셀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LG전자가 이제 제페토랑 같이 해서 몬슈쿨이라는 가상의 신발을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신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LG전자가 스타일러의 신발 버전, 이제 신발 스타일러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MZ세대의 재미를 위해서 이제 제페토와 좀 제휴해가지고 제페토 메타버스상에서 몬슈쿨이라는 이제 좀 괴상한 신발들, 뭐 평상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발들, 이런 디자인들을 이제 신어보고 수집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 확장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약간 마이너한 마켓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죠. 이제 디즈니랜드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꼬마들이 막 뭘 하고 있더라고요. 키오스크 앞에서 보니까 이제 아이언맨을 변신을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상에서. 그게 이제
바디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 수트를 딱 입혀주더라고요. 예, 가상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냥 일상 옷을 입었지만 뭐 사또 옷을 입어본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코스튬을 입어보는 그런 이제 어떤 교육적인 목적 또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하고 또 실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거를 프린트 해줘서 돈 받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하고 이제 스냅챗하고 마찬가지로 또 핸드폰 상에서 키오스크 상에서 이제 그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영화 홍보 때문에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오스크에 이제 자기 쓰면 그 옆에 이제 이게 그루트라는 캐릭터 같은데 이제 영화상에 있는 캐릭터와 같이 이렇게 근데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 피팅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상 피팅이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보면 일상에서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큰 그 허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보셨던 이제 뭐 반지, 팔찌, 뭐 시계 이런 것들을 3D 에셋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제작 비용이 너무나 비싸요. 네, 막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귀걸이 같은 경우는 뭐 80만 원, 90만 원 하나 만드는데 가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물론 이제 주얼리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으로 뭐 경품 사면 훨씬 더 매출이 늘어. 뭐 하려고 그걸 하니? 막 이제 이런 얘기 반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에셋 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허들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꼭 3D로 해야 되냐?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이 3D 에셋 제작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는 이 가상 피팅, 증강현실 기반 가상 피팅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굉장히 폭발할 포텐셜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이제 허들입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사실 이제 업체들이 도입하는데 비용이 확 낮아지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떤 3D 에셋을 만드는데 이런 뭐 모델링 하는 과정, 뭐 스캐닝 하는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제작의 이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뭐 같은 얘기죠. 예, 같은 맥락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뭐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기술,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해서 가상 피팅 하기 때문에 모바일 상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퀄리티가 좋은 3D 뭐 파일을 만들고 뭐 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지 않는 정도의 뭐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용량이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최적화, 경량화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이제 좀 더 그 자연스럽고 또 그런 간편한 그런 이제 가상 피팅이 이제 구현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또 사회 문화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금 증강현실 기반 가상 피팅 하기 전에는 뭐 바디를 스캐닝, 풀 바디를 이제 스캔으로 뭐 여러 가지 카메라로 스캐닝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아바타로 만들어요. 사람 아바타로 만드는데 또 얼굴을 스캔해서 사람 아바타 만드는데 우리가 뭐 로블록스나 뭐 게임상의 어떤 캐릭터처럼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스캐닝, 자기 얼굴 스캐닝한 경우에는 이게 과연 난가? 그리고 뭐 이렇게 괴상하게 생겼나? 이제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게 품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불쾌한 계곡의 그 골짜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질감과 이거 가상 피팅 너무 좀 짜증난다.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FX 미러를 제가 이제 판매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동양권 사람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막 이렇게 가상 피팅 하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뭐 굉장히 뭐 조금 안 맞아도 아 이거 그냥 펀하게 즐기고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룩 앤 핏을 확인하는 거야 라고 그냥 인지하는데 꼭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왜 정확하게 붙지 않냐, 뭐 사이즈 측정 왜 안 되냐, 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 영상처럼 안 되냐, 뭐 이제 굉장히 뭐 항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굉장히 화려한 속옷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대도시 나와서 몰에 가서 어떤 쇼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에 대해는 이제 그 하나의 즐거움, 쇼핑하는 게 즐거움이고, 근데 이제 그 옷을 벗었다가 뭐 이렇게 그 탈의실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 가면 대박이다, 막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뭐 그렇게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이제 특성 때문에 이 가상 피팅이 더 활성화되고 또는 저해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또 뭐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보석을 착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인도 분들 금을 막 좋아하고 뭐 뭔가 이 주얼리를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반드시 고려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의상 가상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리 싸도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설치하고 또 매장에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인건비, 예, 그걸 또 뭐 누가 와서 이거 고장 났어요 막 이러면 또 거기 점원이 가서 뭐 팔다가 또 가서 뭐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불편한 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비용적 한계들이 있고 또 가상 PT를 구현하는데 드는 이제 우리가 솔루션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 솔루션 도입하기 위한 비용 얼마고, 그 다음에 3D 가상 아이템 만드는 게 얼마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3D 그 아이템 만드는 비용이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얘기하죠.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 그리고 마케팅의 수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체험하게 하십시오.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은 그게 안 먹히죠. 어떻게 보면. 네. 아직까지는. 선구적인 업체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뭐 어떤 모 백화점 또는 지금 어떤 주얼리 업체도 뭐 어떤 모 주얼리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 그거 당장 뭐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좀 앞서 나간 이미지를 갖고 싶어. 그리고 이제 테크에 대한 진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업체 내부에서는 이걸 도입할 때 뭐 마케팅 부서나 뭐 전략 부서나 이렇게 이제 서로 막 결정을 위한 토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어떤 비용 대비 효과, 이걸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정량적인 뭐 효과가 뭐냐, 뭐가 있었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그 데이터들은 실제 저희도 그 설치를 한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어요. 매출 데이터 안 주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항상 논쟁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야 그거 뭐 경품 뭐 얼마 하면 매출 더 올라, 뭐 이런 게 이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적으로 체험의 마케팅, 그리고 MZ 세대를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꼭 매출이나 인지도를 측정, 그게 어떤 KPI냐, 성공에 이게 그거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인식 변화라는 게 이게 당연히 돈이 돼야 이제 업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쪽도 시장으로 보고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마르스라는 이제 그 메타버스 그 서비스와 저희가 제휴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식의 걸 하냐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보통 이제 랜드를 세일한다고 하죠. 이제 어떤 영역을 그 메타버스상의 공간을 기업들에게 이제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상점도 짓고 거기에 이제 물건도 비치를 하고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사용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뭐 이벤트도 뭐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그냥 노는 메타버스를 떠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면 아바타에 이렇게 입히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아바타에 입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바타에 입혀서 예쁘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어울리냐? 그건 아니다. 이제 실제 나한테 내 신체에 착용하는 거를 실제 체험한 다음에 실제 구매로 연결을 시켜보자. 이런 걸 제안을 했고 그럼 메타버스 상에서만 어떤 노는 게 아니라 액추얼한 그런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연결을 시키자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품을 클릭하면 바로 이제 AR 모드로 전환이 돼서 스마트폰 이제 그 저희 앱이 실행이 돼서 가상 피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들면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은 아마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보실 수 있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AR과 연계된 가상 피팅을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3D 의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이 이제 클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자인을 이제 3D 의상으로 이제 이 툴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의상에 대한 샘플을 제작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또는 이제 미리서 그 의상을 만들어서 디자인 단계, 아직 제조 단계가 아닌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들이 품평회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이런 거를 뭐 캐릭터에 입혀서 사람들이 와서 그 디자인을 보고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의욕을 일으키게 하자 해서 이제 빗썸 메타라는 이제 곳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빗썸 메타에서 만든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네모 월드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합니다. 뭐 헤지스 브랜드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서 그런 이제 클로에서 만든 그 디자인 파일을 3D 의상을 전시를 하고 또 캐릭터들이 입고 뭐 뛰어다니고 막 뭐 테니스도 치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정식 서비스 런칭한 건 아닌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발전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그 3D SS로 만드는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많이 국내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진에서 3D로 뽑아내는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또는 반자동화하는 기존에 이제 수동으로 다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도 이제 리콘랩스라든지 뭐 리빌드 AI 이런 업체들이 그냥 신발의 사진을 뭐 여러 군데 찍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사진을 입력된 사진을 가지고 3D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되면 가상 피팅에 들어가는 그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부담 없이 이제 가상 피팅을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뭐 했던 비용의 뭐 반의 반값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3D로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에 이제 지킷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월마트에 인수가 됐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사진이나 여기에 이제 그 의상이 어떻게 입혀질 것인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용해본 아까 그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꼭 증강현실로 해야 되나? 꼭 3D로 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적정한 기술이고 그게 도입 단가가 낮고 빨리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답일 수도 있다 라는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또 저희 회사 그 디픽셀에서 만든 솔루션인데 가상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앱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유저들을. 일단 가상 피팅 하려면 이거를 구글 어디에서 뭘 검색해가지고 까세요. 깐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막 이게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는 앱을 깔지 않고도 그 증강현실 가상 피팅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최근에 론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이제 앱 설치 필요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이렇게 카메라, 스마트 카메라 비추면 이제 아까 스캔했던 그게 이제 반지가 바로 이게 피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QR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버스 정류장에 이거를 인쇄해서 붙여도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가상 피팅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TV 홈쇼핑에서 TV 호스트가 어떤 제품을 설명하다가 이 제품은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댁에서 지금 TV에 비치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이 제품을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가상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번거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는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요. 과거에 앱을 까세요 그런 이제 허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가상 피팅을 해보니까 패션, 뷰티 이런 영역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어필하기보다는 그 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접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리얼리스틱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밉게 나오면 부정하더라고요.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뷰티는 판타지를 파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예쁜 모델을 입은 옷을 살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리얼한 그런 옷은 그 아줌마를 비하면 안 되지. 그걸 이제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도 저걸 입으면 저 사람처럼 예뻐 보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페이크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환상을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기술은요 땅구멍 이게 그 여드름 이게 당신 그 모공까지 완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모공도 없애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이게 기술에 천착하면 안 된다. 그 업에서 그 업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기술이 그걸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첨단 기술보다는 다수가 포용 가능한 적정한 오히려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킷에 보듯이. 그리고 실제 구글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가상 그 피팅 기술도 그렇게 이제 2D의 형태에서 인공지능이 그 자기 사진, 자기 신체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생성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와 결합해. 요즘에 또 생성 AI가 또 유행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쇼핑몰에서 그 피팅 모델이 사진이 필요 없고 그냥 생성 AI가 그런 피팅 샷까지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UI UX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자꾸 이제 유저에게 뭘 요구하는 그런 거는 물론 퀄리티 좋은 가상 피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고객은 이제 문지방을 넘지 않더라.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상 피팅의 이제 사업적인 경험들을 공유를 드렸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이쪽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본부장님, 류인세 본부장님. 두 분 발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류인세 그 본부장님 이야기하던 거, 판타지를 심어줘야 된다.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리얼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이게 안 맞다라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세컨 라이프도 그렇고 아바타를 만들려고 해보면 항상 그 남자하고 여자를 막론하고, 특히 여성은 이제 날씬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남성은 우람하고 근육질해, 이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야, 여기 판타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김민석 본부장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최동진 그 메타버스 산업협회 본부장님, 그리고 류인세 본부장님 그 발표에 대해서 김영석 단장님 순서대로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두 분 토론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프리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최동진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최동진 본부장입니다. 아까 나이파의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메타버스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메타버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보고, 이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본부장님 발표 자료를 보면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메타버스를 차세대 핵심 트렌드로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관련되는 기술 대두된 부분들은 특히 이제 생성형 AI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금년 6월에 공개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플 비전 프로는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마이크로 OLED가 그 최초로 탑재된 형태의 헤드셋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메타버스의 어떤 몰입감이 높은 컨텐츠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아까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산업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 소비자 관점에서 몇몇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MIT 등등의 어떤 그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정리한 자료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적 메타버스 관점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메타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업무용 관련해서는 이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협업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키워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관점이 되는 부분들이
몰입형 공간이 결국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쇼핑을 하든 게임을 즐기든 또는 사교형 공간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하더라도 그 디지털 공간이 몰입형 공간으로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메타버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의 메타버스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타버스 미래에 대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들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시각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구현케 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관련되는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발전해 나가느냐의 속도, 이 부분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구현한 그 수준이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그것이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관점에서 기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8월 초에 국내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방송사와 함께 미국 동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LA에서 시그래프 2023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컴퓨터 그래픽 최대 전시 행사인데요. 그 기간에 맞춰서 전시장, 컨퍼런스장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엔비디아나 로블록스 관련 이런 기업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전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메타버스가 제일 많이 구현되어 왔던 것이 현재는 게임 컨텐츠인데요.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 한 60% 정도 될까요?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이런 유니티에서 만진 그 게임 엔진이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이 유니티 툴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제작 쪽에는 유니티를 활용했을 때 그 영상 컨텐츠의 그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픽게임즈에서 하는 언리얼 엔진은 영상의 고퀄리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고민도 많이 하고 R&D를 해서 이번 전시회 기간에 웨타 툴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웨타 툴이 아바타 2를 만드는데, 아바타 2 영화를 제작하는 데 쓰였던 그 기술을 활용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공개된 웨타 2를 보고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또 그 VFX 같은 컨텐츠 제작에 관심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고 이제 저 정도면 영상 제작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술 발전 속도는 이 관련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또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를 접목한 형태의 고도화 부분이 급격히 추진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에서 NPC가 사실은 AI 활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어서 관광이나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버추얼 어시스턴트 같은 형태의 활용, 그 다음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활용하는 데도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 훈련에서는 실시간 상호작용 부분에 있어서 AI 활용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자 단에서는 결국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대중화될 것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헤드셋을 포함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최근 주목할 만한 기술은 마이크로 OLED 활용물입니다. 결국 헤드셋이 넓은 시야각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 OLED 기술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관련된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면 앞으로 시장은 더 급격하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킬러 콘텐츠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메타버스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이 확산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킬러 콘텐츠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외국의 전문 리서치 회사들이 전망한 것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 같은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영역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많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김영석 교수님, 바로 들어가시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김영석 교수입니다. 유인수 본부장님 발표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고요. 처음에 발표 시작하시기 전에 40분이 너무 길다고 말씀 주셨는데 50분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해주신 모든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부분과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앞서 지금 그 최 본부장님께서 이제 킬러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킬러 컨텐츠는 사실 90년대 초에 VR이 만들어질 때부터 VR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부터 VR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 VR이든 메타버스든 이런 AR 이 기술이 하나의 서비스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컴포넌트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 본부장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AR 플랫폼이 아니라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맞는 플랫폼과 컨텐츠는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이게 과연 AR일 필요가 있느냐, 2D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AR이든 아니면 2D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제조에서 판매,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AR이 들어감으로써 제조도 바뀌고 판매, 유통도 바뀌고 소비도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그 판매, 유통하고 그 제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의 경우에도 앞서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여러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한번 만들어진 이 디지털 컨텐츠가 다른 형태로 소비되고 그 액세서리나 이런 패션 컨텐츠가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파티에도 사용이 되고 그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형태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사실 증강현실의 가장 큰 응용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보고 바꾸는 것에서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후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거기에서 그 내가 구입한 부동산에서 가상 공간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형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유 본부장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AR이 가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컨텐츠를 단순히 만들어서 내가 한번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 분과니까 정책 얘기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지난주에 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장관님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5개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카이스트 총장님, 이광영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다른 부분은 다른 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이 산업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정책이 뒤따라갔는데 메타버스 분야는 정책이 조금 더 기술 발전에 맞춰가는 부분이라서 좀 크게 프레이즈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이 그걸 끌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들어오는 것이 우리 메타버스 분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다면은 지금 본부장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컨텐츠가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더 중요한 시기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웹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HTML을 교육했던 시기가 작년까지 그 메타버스 시기였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페이스북을 만들고 싸이월드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그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저도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의 측면에서 보면은 쉽게 보면은 산업용과 개인용으로 김인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분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산업용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장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 게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현실 공간을 메타버스로 옮긴 것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응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내 공간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조금 나를 좀 이뻐 보이게 하고 내 공간도 좀 더 이뻐 보이게 하는 형태의 그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헤이비어에 대한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컨텐츠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큰 방향을 따라가면 이제 결코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간다.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 그리고 디지털 어떤 재화 이런 거에 어떤 유통, 판매, 교환 이런 것들의 세계를 분명히 가는데 지치지 말고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제 희망 고문을 코인의 세계. 그래서 무조건 존버하십시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투자를 끌어오시든 존버하면 저 방향에 저 산으로는 갑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트렌디한 영역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왜 그냥 딱 그 스테이블한 영역에서 이렇게 잘해서 효율을 높여서 내가 어떤 그 성과를 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부분. 하지만 저 방향으로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부분.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쫓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하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은 많은 저도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스스로도 위안을 얻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잘 모든 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 존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또 한 가지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용어가 좀 불필요한 좀 다른 잡다한 불순물에 의해서 불순물이라면 좀 실례일까요? 오염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코인을 연동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용한 거죠. 나쁘게 악용한 거죠. 그래서 코인을 파는 수단으로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활용했던 측면. 그리고 또
게임 쪽에서도 사실 이걸 활용 뭐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게임 그것도 역시 NFT 코인을 연동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거거든요. 또는 뭐 P2E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메타버스 게임 이런 하에 아이템 팔고 또 코인하고 연동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는 그 자체의 어떤 이슈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조금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순수하게 비즈니스적 측면, 기술적 측면보다도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그걸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발목을 잡은 거죠 사방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이제 류인수 본부장님이 딥픽셀처럼 저렇게 오랜 시간 존버하고 있는지 아니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저게 그리고 사실은 그거 뭐 디자인하는데 80만 원 들었다는 건 진짜 좀 놀랬고요. 그걸 생성형 AI로 좀 싸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보면서 말씀을 보는데 와 저게 저렇게까지 비싼가라는. 그럼 제가 마케팅 담당자라도 차라리 경품 주고 봅시다. 50만 원짜리 경품 주면 사람들 살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아까 우리 김영석 단장님이 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메타버스 공간과 툴에서 그러면 또 뭔가 답이 나올 것도 같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뭔가 이제 커스터머 관점에서 아까 이제 김민석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메타버스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뭔가 있을 것도 같고 아주 재밌는 그래서 두 분의 발표하고 두 분의 토론이 잘 엮여져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좀 오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는 조금 그런 뭐 P2E니 뭐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하고는 굉장히 좋은 궁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향후에 엄청난 이게 발전의 가능성이 AR도 그렇고 메타버스 자체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백업 또는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본부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어떤 타이밍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민석 본부장님, 류인수 본부장님, 그리고 최동진 대표님, 김영석 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